자, 123페이지 갑니다. 유동적 무효입니다. 유동적 무효. 시험 10년 동안 4번 나왔어요. 4번. 10년 동안 4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별표를 2개 해놓으세요. 예. 지문으로는 좀 나오니까 봅시다. 유동적 무효 내용이 어떤 건지 이제 일단 우리 책에 말고 이제 판소노트에 몇 페이지냐면 27페이지일 거예요. 27페이지 갑니다. 자, 27페이지에 유동적 무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동적 무효. 요거는 별표 2개 정도 해놓으셔야 돼요.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는 뭡니까?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는 거 유동적 무효입니다. 자,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있잖아요. 5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체결하는데, 자, 이 체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일단 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럼 토지를 거래할 때 뭐 받으라고요? 허가 받아라 이 말이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래서 허가, 누구의 허가를 받습니까? 허가를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토지를 거래할 때 뭐 받으라고요? 허가 받아라 이 말입니다. 시장, 구청장. 그러면 허가 받기 전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허가 받기 전까지, 허가가 6월 1일 받았다 그러면은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이 상태가 무슨 상태입니까?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매 계약이 무슨 무효란다? 유동적 무효란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매매 계약을 5월 1일 날 하고 6월 1일 날 허가 받을 때까지 무효 상태를 무슨 상태로 한다? 유동적 무효라 상태한다. 무효라 한다. 그러면 첫 번째,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때입니까? 허가를 받았을 때 이거죠. 허가 받았을 때. 허가를 받으면 확정적으로 뭐가 되어버립니까? 유효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정이 뭐 됐을 때입니까? 해제됐을 때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좀 적어놔야 됩니다. 기간이 만료가 돼가지고 만료됐는데 재지정을 하지 않았을 때, 기간이 됐는데도 재지정하지 않았을 때는 저 매매 계약은 뭐가 된다고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어버립니다.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거 다시 한번 합시다. 뭐 받았을 때? 허가 받을 때, 지정이 해지됐을 때, 기간이 만료돼서 재지정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이제 울주군청이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여기 윤리 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뭡니까? 지정이 해제가 됐어요. 무슨 말이죠? 그리고 옛날에 이제 KT 거기도 이제 뭡니까? KTX 아시죠? 역사인데도 그때도 지정이 해제됐어요. 무슨 말이죠? 그럼 그때 그러면 그 전에 지정 해제되기 전에 계약서 쓴 사람이 며칠 전에 쓴 사람이 지정 해제되면 그 계약 자체가 뭐가 됩니까? 유효가 되어버립니다.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랬어요? 네, 거기 됩니다. 자,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확정적으로 유효화되는 경우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정적으로 두 번째,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 자,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는 허가가 아니고 뭡니까? 불허가 처분이 있을 때. 불허가 처분이 있을 때. 두 번째. 그리고 아무리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 하더라도 사기강박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럼 사기강박, 그 다음에 비진행 사표시 통정의 표시 이거가 됩니다. 그러면 무효 또는 무슨 사유가 있을 때, 취소 사유가 있을 때는 매매 계약이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처음부터 이제 봅시다. 처음부터 배제 또는 잠탈 특약은, 자, 처음부터 뭡니까? 배제하자, 잠탈하자 이렇게 특약하는 것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말이야.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관한 허가제에 관한 내용은 강행 규정입니다. 토지를 거래할 때 뭐 받으라고? 허가 받았는데 허가 받지 않으면 뭐라고요? 무효가 되거든요. 강행 규정이에요. 이걸 처음부터 배제하자,
빼버리자, 잠탈하자라고 하는 약정은 뭐라고요?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행하지 않기로 뭐 했을 때? 명백히 했을 때. 이행하지 않기로 명백히 할 때. 그러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다섯 번째. 뒤에 가면 배우겠지만 불능 조건에 뭘 붙이면은 정지 조건을 붙이면 무효가 됩니다. 불정 무효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정지 조건부대 불성취로 확정이 되면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불정무.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가 뭡니까?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회 때 기출 문제가 뭐냐면은 다음 중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것으로 시험해가지고 시험에 나왔는데 여기 있는 지문을 4개를 넣고 요거 빼보고 4개를 넣고 요게 시험에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지정이 뭐 됐을 때? 해지됐을 때 확정적 유효죠. 그래서 20회 때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동적 무효의 원칙입니다. 계약을 체결했는데 체결하고 허가받기 사이에, 허가받는 사이에 그 상태는 무슨 사이다? 유동적 무효 상태. 5월 1일부터 6월 1일 사이에 상태가 무슨 상태다? 유동적 무효 상태다. 이럴 때 어떠한 원칙이 있느냐? 첫 번째. 자, 상대방에게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또 채무 불이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를 들면 5월 15일 날 중도금 지급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허가를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행 청구도 못하고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채무 불이행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채무 불이행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뭡니까? 해지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유동적 무효 상태일 때는 이행을 청구를 못합니다. 그것은 무슨 상태도 아닙니까? 채무 불이행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이렇게 해서 내가 손해를 입었다 그러면 무슨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이렇게 하면 손해배상 해라. 손해배상에 예정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 있다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무슨 의무는 있습니까? 협력 의무는 있다 없다?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하고 매매계약할 때 허가받는 거에 대한 협력 의무는 있다 없다? 있는데 협력하지 않는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라고 판례가 나와요.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소송으로서 구할 수 있다. 소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서 이행을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겁니다. 자, 유동적 무효 상태일 때는요, 채권적 효력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채권적 효력도 없고, 물권적 효력도 있다, 없다? 없으니까, 뭐 할 수 없습니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뭐에 관한 내용이다? 유동적 무효의 원칙입니다. 지금 무슨 상태일 때는 허가를 받기 전의 상태다. 매매 계약했지만 허가 받기 전의 상태다. 그러면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고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채무 불이행도 되지 않으니까 계약 해지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손해배상이 예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만일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됐다는 게 땅값이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올라가겠죠. 다른 사람이 처분하면은 네가 손해배상해라라고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손해배상의 예정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무슨 의무가 있습니까? 협력 의무가 있습니다. 협력하지 않는다 그래서 계약 해지할 수는 없다. 소송으로서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채권적 효력도 없고 물권적 효력도 없으니까 이행 청구를 못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계약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됐는데 내가 이제 계약금을 꼽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일 때는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아니면 확정적 무효일 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어떤 겁니까? 청구할 수 없다고. 어떤 겁니까?
확정적 무효일 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희한하죠? 확정적 무효일 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에? 유동적 무효일 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죠? 반환 확정적 무효. 반환 무슨 무효일 때? 확정적 무효일 때. 아시겠죠?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내용. 26회 때 기출 문제입니다. 26회 때. 무슨 무효일 때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요? 확정적 무효일 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연결고리를 딱 해놓으면 절대 안 틀려요. 유동적 무효일 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왜 없는데? 어에 될지 모르는데 뭐 계약금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뭐에 될지. 계약이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금 달라 하면 뭡니까? 어에 될지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지.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이죠? 그래서 확정적 무효일 때만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확정적 할 때 히읗이잖아. 에? 맞죠? 반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틀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시험의 포인트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 유동적 무효 상태, 토지거래가구 얘기를 하더라도 계약금만 꼽았을 때는 계약금 계약의 해제에서 갑이 누굽니까? 갑이. 계약금을 받은 사람이죠. 수령자. 을은 교부자입니다. 수령자는 뭐하고요? 계약 파기하고 싶어. 배액상환하고. 배액상환을 하고 계약 끝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교부자는 포기하고 계약금 포기하고 끝낼 수 있죠. 이러면 더 이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단 말이야.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없고 원상회복 의무도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원상회복 의무도 없습니다. 됐어요? 이 계약금 계약으로 해결합니다. 다섯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중간에 등기를 생략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무효다. 절대적 무효가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판서 노트에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입니다. 자,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책을 보면서 이제 정리하고 할게요. 123페이지입니다. 유동적 무효. 별표 두 개 해놨죠. 네. 의 봅니다. 법률행위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소급에서 유효가 되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한 무슨 상태다? 무효인 상태로 간다. 이걸 뭐란다? 유동적 무효 상태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줄 끊으시고 이제 국계법이 아니고 뭘 바뀌었습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어디서 배웁니까? 중개사법에서 배우죠. 맞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에 의해서 허가받지 않은 토지는 토지받지 않은 토지의 매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밑에 가서요. 계약의 효력 나와 있잖아요. 무슨 상태일 때입니까? 유동적 무효 상태일 때는 1번의 타이틀의 행간 변시고 의무 부담이나 이행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됐어요?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이행 청구도 할 수가 없다. 됐나요? 자, 그래서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소유권 청구할 수는 없다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갑시다. 2번. 채무 불이행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어. 안 된다 그랬죠. 유동적 무효 상태들은 안 되기 때문에 계약 해지와 손배 청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이행 지체가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다. 허가 받을 때가 이행 지체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피보존 권리한 처분금지 가처분 불허되어 있는데 그냥 참고만 하시고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인데 허가를 받지 않고 이루어진 경우는 그 등기는 뭐예요? 무효다. 그거예요. 첫 번째 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그렇지만은 반드시 무슨 의무는 있습니까? 협력 의무는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협력 의무는 있습니다. 협력 의무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소구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협력 의무가 있으므로 의무에 위배하여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협력을 구할 것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소로서 구할 수가 있다.
끝에 포인트입니다. 이행의 소를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계약 해제 불인정 현관패 되시고 두 번째 줄 끝에 가니까 유동적 무효 상태이기 때문에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됐어요?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그렇지만 손해배상은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행 안 하면 손해배상 해야 됩니다.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자, 타이틀만 딱 해주시오. 동시이행 관계 있지? 않습니다. 협력 의무하고 동시이행 관계는 아니다 말입니다. 자, 협력 의무 이행 청구권을 보존을 위한 가처분은 가능하다는 거 그냥 책 참고하세요. 그 중요한 겁니다. 자,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계약금입니다. 별표. 별표 2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두 번째 줄 안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줄 가면은 확정적 무효가 됐을 때는 있다 없다? 있다. 확정적 할 때 히읗하고 맞죠? 확이잖아. 확. 반환할 때 확이 됩니다. 자, 그래서 확정적 무효일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도 유동적 무효일 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또 별표해 놓으셔야 돼요. 계약금에 의한 해제가 가능하다. 뭐만 꼽았을 때는 계약금만 꼽았을 때는 두 번째 줄 교부자 현관펜. 교부자는 뭐하고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 상환하고 끝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계약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계약금 받았죠? 받은 사람이 내가 뭐예요? 수령자잖아. 근데 계약 파기하고 싶어. 왜? 가격이 더 올라가니까.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 그럼 폐하기할 때 어떻게 됩니까? 배액산, 배액. 2배 주고. 맞아요? 네. 근데 내가 계약금 꼽았는데 내가 이거 못하겠다. 이거 하다가는 큰일 난다. 왜? 9억 원 초과거든. 15억 초과야. 서울에 투기 과열지고. 그럼 계약금은 포기하는 게 낫죠? 네. 네, 그렇게 됩니다. 포기. 아시겠죠? 네. 그러면 좋은 사람은 교부자는 뭐하고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 상환하고 끝내면 더 이상 손배총 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봤었죠? 자, 첫 번째가 별표입니다. 처음부터 핵심 단어가 배제 현관펜, 잠탈, 빼자 요 내용을 했을 때는 뭐가 된다고요? 무효. 동그라미 2번 갑니다. 나머지 밑에는 볼 필요 없어요. 무슨 처분이 있을 때? 불허가 처분이 있을 때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당사자가 허가신청 협력 의무 이행 거절 의사 표시를 명백했다. 이 포인트가 하지 않기로 명백히 표시했을 때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됐죠? 자, 그것도 20회 때 나왔던 기출지문이고 4번 또 20대 기출지문이에요. 정지조건문제 뭐로 확정되면 불성취, 불정 무효가 됩니다. 정지조건문제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가 된다. 그 다음에 5번은 무효 취소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첫 번째 줄 비진이 허위 표시 차고 무효 취소를 한 때 바로 밑에 있습니까? 무효 취소할 때 계약은 확정적으로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 6번은 참고로 보시고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뭐 받았을 때입니까? 동그라미 1번 허가 받았을 때. 허가 받았을 때 소급해서 뭐가 됩니까? 유효하게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는요 첫 번째 줄 끝에 가면 지정이 뭐 되거나 해제되거나 기간이 만료됐을 때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됐어요? 그 정도 보시고 3번은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뭡니까? 거기까지가 유동적 무효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보냐면은 135페이지에 3번 문제 있죠? 있나요? 네. 3번 문제 갑시다. 한번 풀어봅시다 같이. 135페이지 폈습니다.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고 곧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받은 게 아니고 받기로 했다. 유동적 무효다 이 말이에요. 이 지문 읽었을 때 이 상태가 무슨 상태다? 유동적 무효 상태다는 거 아셔야 돼.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각각 을은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가 협력 의무는 무조건 있다라고 했잖아. 그 끝에가 포인트야. 끝에 줄 딱 꺼놓고 맞다. 그러면 1번 동그라미 니은번은요. 유동적 무효 상태일 때는 여기 나오잖아. 여기로 이행을 청구를 못하고 이행 청구도 못하고 채무 불이행 청구도 못하고 해지할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맞나요? 네,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제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답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옳은 거 고르라 했잖아. 그럼 기업번 들어가고 니은번 있는 거 다 지워봐. 그럼 일단 두 개 풀고 이제 자, 니은번 들어가면 1번 탈락이죠? 기업번 들어가고 니은번 없으니까 2번 아니면 3번이겠네. 니은번 저 4번하고 5번은 니은번 들어가서 탈락이잖아. 무슨 말이죠? 아, 그러면 이제 찍기 좋잖아. 2번 아니면 3번. 줄여서 3번. 그러면 뭐만 보면 됩니까? 디귿번 보면 돼. 디귿 봅니다. 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를 이유로 의리 지급한 계약금 등은 부당이도 발생할 수 있다. 자, 유동적 무효일 때는 계약금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무슨 무효일 때? 확정적 무효일 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우리는 절대 안 틀립니다, 이거. 왜? 우리는 가장 유치하게 외우고 있거든. 시오, 기억, 뭐 이런 거 막 외우고 있거든. 나중에 기억이 안 나면, 하다 보면 돼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하다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나중에 이거 막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은 나중에 세법이라든지 다른 과목 할 때도 시오, 하고 기억 막 보인다니까? 그런 게 막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확정적 무효일 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화 들어가자. 화. 알겠죠? 확정적 무효일 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됐죠? 그러면 이제 답이 이미 나와버렸어. 그러면 답 몇 번입니까? 안 보고 리얼번 안 보고도 답이 3번입니다. 맞나요? 리얼번. 그런 토지거래 허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갑을 상대로 이전 기일차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다. 무슨 상태입니까? 유동적 무효 상태인데 이행 청구할 수가 없다 이거지. 맞아요? 그래서 답이 몇 번입니까? 3번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기억 읽으면서 이제 뭐 이거 답 체크를 없앨 건 다 지워보고 따닥 해가지고 몇 번 중에 2번 아니면 3번 중에 하나라고 해놓고 디귿번 딱 읽으면서 답이 나오고 리얼번 안 읽고 가도 됩니다. 혹시나 마음이 그러면 빨리 읽고 가고. 아시겠죠? 그래야지 시간이 다 줍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옆에 가서 2번 문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2번. 3번 문제 풀어봤으니까 2번 풀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2번. 법률행위 무효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 되어 있는데 1번은 어떻습니까? 틀린 거 그랬잖아. 밑에 답이 1번으로 돼 있어요. 처음부터. 대답하기 전에 신중을 기하면서 아니면 밑에 해설도 돼 있어요. 네? 자, 보세요. 이게 1번 지문이 시험에 4번 나왔습니다. 무효행위 추인 아까 뭐예요? 비소급표. 강조했죠? 무효의 범위를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은 처음부터가 아니고 추인한 때로부터. 거기에 살짝 바꿔 한두 낸 게 아니고 4번이나 냈다고. 근데 여기에 옆에 적어놔. 후간대 적어놔요. 후간대. 처음부터 하면 X야. 처음부터라는 얘기는 뭡니까? 소급한다는 얘기야. 우리가 무효행위 추인은 비소급표인데 처음부터 나오면 소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처음부터가 아니고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범위한 것으로 본다. 근데 뒤에 대강 읽어가지고 새로운 범위한 것으로 본다니까 맞다고 똑바로 치는 거야. 맞죠? 이게 뭡니까? 함정입니다. 여기에 훅 간단 말이야. 그래서 어디에 현관만 딱 해놔야 돼? 처음부터가 아니고 추인한 때로부터. 알겠죠? 자,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읽을 때도 포인트가 어딘지를 보고 가야 돼.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아시겠죠? 무효행위 추인하면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범위 한 것을 보시지 처음부터 하면 X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가 아니고 뭐라고요?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범위를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물어봤을 때 맞는데 이러면 안 되고 밑에 대답하기 전에 밑에 답도 좀 참고하시고 해설도 좀 참고하시고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아시죠? 자,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 1번 지문이 시험에 몇 번 나왔다고? 4번 나왔어요.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2번 추인의 욕구를 갖추면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추인 또 허용이 된다. 요건 뒤에 가면 배웁니다. 그 다음에 3번 아까 했죠? 사회지수 위반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왔던 거고 4번은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위반이 있더라도 손배청구할 수는 없다. 무효면 뭐야? 부당이득 반환이기 때문에 손배청구 못해요. 손배청구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사기, 강박. 그 다음에 밑에 폭리행위. 폭리행위가 뭡니까?
폭리행위 밑에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 폭리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다른 법률에 전환이 될 수가? 아까 1번이 틀리면 나머지 다 맞는 거야.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좀 제발 좀. 폭리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 했잖아. 그리고 우리 아까 별표까지 했잖아. 불공정한 법률 무효행위 전환이 된다 안 된다? 된다 했잖아. 자자, 또 확인해 줘야 되겠네. 했었잖아요. 네? 무효행위 전환된다고 했잖아. 어디 120페이지 보면 나오잖아요. 120페이지에 보시고 별표까지 돼 있잖아. 눈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예? 이 판례가 시험이 잘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효행위 전환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전환해서 유효를 할 수가 있다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그게 될 수 있다 했습니다. 틀린 것은 몇 번이라고? 1번. 주의해야 될 게 무효행위 법률을 추인하면은 추인한 때로부터지 처음이 아닙니다.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을 한 것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앞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까지 했습니까? 무효까지 했고 이제 치소로 들어갈 거예요. 126페이지. 법률행위의 이제 뭡니까? 치소입니다. 치소. 자, 우리 치소는 우리 판서 노트에 몇 페이지 피냐면 29페이지 피면 돼요. 29페이지. 맞나요? 29페이지. 자, 치소 사유는 뭡니까? 제4강착입니다. 무슨 강착? 제4강착. 자, 그래서 제한응여자 차고 사기 강박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126페이지에 치소에 의의 있습니까? 있어요? 1번. 일단 유약에 성립한 법률의 효력을 성립상 하자가 뭐가 있습니까? 현관펜 뭐가 있다? 제한능력, 차고, 사기, 강박을 이유로 뭡니까? 성립 당시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다. 그래서 취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헤헤 웃네. 취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헤헤는 형성권 맞습니까? 네. 우리 어제도 했잖아. 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도달주의 취하고 있고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헤헤는 뭐라고요? 형성권이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했죠? 그래서 2번에 두 번째 줄에 어디 현관펜 했습니까? 형성권, 현관펜. 됐습니까? 네, 됐고요. 취소 사유는요, 140조 내지 146조에서 규정한 대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4강착 이렇게 기억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4번에 가서 차고 사기 강박은 누구에 대항 못합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니까 상대적이나 제한 능력으로 취소할 때는 뭐라고요?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가 나오는데 내가 제한 능력자인데 요게 어떤 내용이냐면 갑이 제한 능력자인데 만치가 되어 있습니다. 만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의사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의사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제한 능력으로 이 을과 맺었던 매매 계약을 취소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뭡니까? 뭘 주장할 수 있다? 의사 능력이 없으니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뭐라고요? 이중효입니다.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참고만 하시고. 알겠어요? 네, 이렇게입니다. 그럼 갑은 취소를 주장할 수도 있고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돼요. 자, 이게 이중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취소와 구별되는 개념, 철회, 뭐 해제 나와 있는데 요거는 해제 파트 가서 설명드릴 겁니다. 비교는 나중에 보시고 무효의 해제, 취소 이렇게 비교되어 있는데 나머지 보시고 밑으로 갑니다. 취소의 당사자 및 취소의 방법 갈게요. 자, 어디를 보냐면요. 이 판소도 29페이지 펴놓으시고 그렇게 필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 지금 뭐에 대해서 취소에 대해서 배우는데 자, 일단 을이 갑에게 뭐 하면요. 사기 강박을 하면은 사기 강박을 해서 매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이 갑은
사기 강박을 이유로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죠. 맞나요? 매매계약 취소하는데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은 뭐라 합니다? 취소권자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취소권자는 누가 되는데? 지금 사유가 제4강착입니다. 제한 능력자 있죠? 제한 능력자, 사기, 강박, 착오에 빠진 사람은 무슨 권자다? 취소권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취소권자고 이 사람의 대리인과 승계인이 뭡니까? 무슨 권자다 또? 취소권자인데 대리인은요 법정 대리와 무슨 대리 나눕니까? 법정 대리와 임의 대리 나눠집니다. 법정 대리는 취소권자가 됩니다. 부모님.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를 법정 대리인이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 대리는 원칙은 없어요. 뭐가 있으면 된다? 수권이 있어야 됩니다. 수권이 있어야지 가능하다. 이렇게 돼요. 수권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되고. 승계인은 어떻게 됩니까? 빚도 같이 받으면 포괄승계인. 맞나요? 포괄승계인. 그 다음에 특정된 부분을 받는 특정승계인입니다. 둘 다 무슨 권자입니까? 취소권자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 이제 누구에 관한 내용이다? 취소권자에 관한 내용이야. 자, 그러면 책을 봅니다. 140조 있습니까? 127조, 140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자, 제한능력자죠. 제자 현관펜. 착오할 때 차자에 동그라미. 사기 강박 사기할 때 사자 강자에 현관펜을 주시면 돼요. 제4항차에 기합니다.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취소권자가 누군데요? 양갈로 1번 밑에 나오죠.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를 한 자와 밑에 대리인 나옵니까? 대리인은 첫 번째 줄 끝에 가면 법정 대리인, 임의 대리인 포함되는데 임의 대리인은 취소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수권이 있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넘기시면 되고 승계인은 어떻게 됩니까? 포괄 승계인이나 특정 승계인 다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취소에 누가 갑니까? 이제 상대방 갑니다. 상대방. 사기 강박을 해서 이 부동산을 받아서 다시 누구한테? 병인한테 이 부동산을 넘겼어요. 그럼 취소의 의사표시는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을에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전득자에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상대방, 직접 상대방이 해야 되죠. 맞나요? 그래서 이제 사기 강박 받았을 때 선의 2, 3자에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직접 상대방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을에게 의사표시 해야 되지 병인한테 취소 의사표시 할 수는 없다. 누구한테 대항 못하니까? 선의한테 대항 못하니까. 그래서 누구한테 한다고? 직접 상대방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 밑에 142조 봅니다. 142조 찾았어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 그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그럼 누구한테 하라고? 직접 상대방만 해라고요. 밑에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나오는 상대방이 특정 승계인을 상대방 해야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병인한테 넘어가면 병인한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내용이야. 그게 밑에 내용이. 아시겠죠? 누구한테 취소 의사표시 해야 됩니까? 을에게 한다. 동그라미 2번에 맨 끝에 가면 을에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누구한테 하면 안 되고 병인한테 하면 안 되고 을한테 해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취소의 방법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갈게요. 자, 취소의 행사인데 첫 번째 줄 핵심이 뭐예요? 형성권이죠. 취소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입니다. 자, 그래서 형성권이고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2번 방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분류식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판례 한 번 나왔던 거예요. 체크하시고 법률행위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하는 소상 이행 청구나 이를 전제로 하는 이행 거절 가운데는 취소 의사표시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가 있답니다. 그 얘기고 자, 옆에 페이지 가서 일부 취소 아까 별표였죠. 일부 취소는 중요하다 그랬죠. 일부 취소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아까 일부 무에서 뭐 한다? 가분적이거나
가상적 의사가 있어야 됩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되죠? 맞나요? 가상적 의사가 있어야 된다. 자, 밑에 책에 보니까 그래 돼 있습니까? 첫 번째 줄.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다음 바로 밑에 가상적 의사가 있는 경우 일부 취소도 가능하다. 이거 시험에 3번 나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일부 취소는 별표에 넣으시고, 그래서 동그라미 1번만 기억하면 되고 나머지 2번, 3번은 참고사항으로 보시고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취소의 효과로 하는데, 우리 판서노트에는 또 29페이지에 이제 3번째입니다. 3번째. 자, 우리 2번째가 상대방은 누가 됩니까? 직접 상대방은 되고 저는 잘 안 된다. 효과 갑니다. 효과. 취소하면은 소급에서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된다.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소급효가 되고, 소급에서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되잖아. 무효가 되면 따라 나오는 게 부당, 이득, 반환입니다. 그래서 무효가 되면 부당, 이득, 반환하는데, 여기서 하셔야 될 게 선의의 수익자는 무슨 이익입니까? 현존이. 악의는 어떻게 됩니까? 손해의 전부. 자,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는 자, 무슨 이익이다? 현존이익입니다. 밑에다가 뭘 불문하고?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무슨 이익이라고? 현존이익이다. 필기되어 있죠? 필기 좀 해놔야 됩니다. 좀 더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소급효. 소급에서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하셔야 될 게 제한 능력자의 취소는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절대적 효력이 있죠. 맞나요? 차고, 사기, 강박은 뭡니까? 상대적이죠. 누구에 대항 못하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단순히 대항 못하니까 상대적입니다. 자,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파스 다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책을 봅니다. 자, 어디 보냐? 129페이지. 취소의 효과. 자, 묶어놔야 됩니다. 소급에서 뭐가 됩니까? 무효고. 부당이득 반환. 칠판 적혀있죠? 그래서 소급표입니다. 첫 번째 줄 것이고, 취소할 수 있는 범위는 취소하면 처음부터 행간편이시고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래서 차고 사기 강박은 무슨 적? 상대적. 제한 능력은 절대적이다. 찾았습니까? 그거 해놨잖아. 저 다 설명했던 거고. 부당이득 반환은요, 일단 무효가 되면은 이행전이면 이행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딱 중간에, 첫 번째 중간에 이행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후에는 무슨 문제 생긴다? 부당이득 반환 문제 생긴다. 무효하면 부당이득 반환이에요. 자, 그래서 선의 수익자 무슨 이익? 현존이익. 악의 수익자는 손해의 전부. 이자까지 붙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 밑에 가서 제한 능력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이익입니다. 141조의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현존이익이다. 그래서 현존이익 하는 내용들은 뭐 나중에 문제 풀면서 설명하기로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정리했습니까? 이제 취소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취소까지 정리했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뭐가 나옵니까? 이제 추인이 나옵니다. 추인.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인가 설명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우리 땅이 있잖아요. 땅을. 자,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 적을까? 여기 그리고 다시 지울게. 요거 해줄게요. 이렇게 합시다. 지우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갑이 이 땅을 있잖아요. 을에게. 이게 평당. 자, 시세로는요. 시세. 지금 현재 시세는 옛날에 시세는 얼마냐면은 평당 10만 원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쳐가지고 사기쳐가 여기 또 중개를 또 해줬어요. 중개를 또 해줬어요. 여러분이. 자, 얼마에 팔았냐면 평당 30만 원에 팔았습니다. 누구한테? 을에게. 그래서 매매를 했습니다. 원래 얼마짜리인데? 원래 10만 원짜리인데 30만 원에 팔았다니까.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뭐라 합니까? 5년.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야. 사기당했다고. 그래서 얘가 뭡니까? 얘는 이제 사기당했으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자 맞습니까? 맞나요? 자, 그런데 그래서 사기죄로 뭐 중개사도 니도 고발하고 사기죄로 이 처협분단이 어쩌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런데 갑자기 이 땅값이 100만 원 됐습니다. 옆에 아파트 들어선다고 해가지고 100만 됐어요. 예? 저 외동 쪽입니다. 외동 쪽에. 예, 거기 뭡니까? 거기 이제 땅값이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취소해서 뭐 30만 되는 거 40만 돌려받겠습니까? 가만 놔둡니까? 가만 놔두지. 몇 배 올라갔어요, 지금? 산유주사도 3배 올랐잖아. 3배 이상 올랐잖아. 맞아요? 네. 대출 받으러 가면은 뭡니까? 한 50% 이상, 60%, 70% 대출 되거든. 그럼 돈 다 회수하고도 남죠? 맞아요? 그럼 얘가 취소할 수 있는데도 뭡니까? 취소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이때 나오는 게 뭐예요? 이거다 이 말이에요. 주인. 알겠어요? 이거 이해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당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실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 중개사가 우리 중개사에 우리 수강생이 있어, 수강생. 예? 10만짜리인데 30만 원 가지고 팔았는데 수수료 좀 받았죠. 근데 이제 뭐 이걸 이 사실 알고 난 다음에 사기죄로 고발한다고 중개사까지 고발한다고 난리 났어요. 근데 지금 시세가 얼마라고? 100만 원. 그럼 취소하겠어요, 안 해서? 이때까지 뭐 상욕을 하고 난리 났었어요. 사기꾼이 어쩌지 막 이러다가 갑자기 뭡니까? 100만 올라가니까 전문가래 그러죠. 응? 응? 맞죠? 최고다 하면서 뭐. 응? 그래서 이제 뭡니까? 큰 소리 치고 이렇게 했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 응? 우리가 이제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 취소를 하지 않고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추인한다는 얘기는 다시는 뭐의 포기다? 취소권의 포기다 이 말이에요. 의미 오셨습니까? 이거 의미가 오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제 뭡니까? 추인하려면 누가 해야 되는데? 취소권자가. 두 번째,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고 소멸하고. 취소 원인이 종료하고 얘기는 사기 강박 상태가 벗어나고 사기당했다는 이제 뒤에 아는 거야. 맞죠? 자, 그리고 내가 이거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갔잖아. 추인해본단 말이야. 이 추인하면 뭐의 포기다? 취소권의 포기다. 다시는 취소권 행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또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딱 나오면 출판사 아저씨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출판사 아저씨가 뭡니까? 자, 학생 앉아봐. 여기 있잖아. 하루에 100원씩만 적립하면 이 전집률을 살 수가 있어. 저는 뭡니까? 봐도 쿨하게 생겼죠? 바로 사인해버립니다. 선물 딱 받고 집에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어머니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눈이죠? 딱 보고 이거 어디서 났는데? 이러죠? 이렇게 내가 샀다니까. 일단 여기가 맞고 시작하잖아요. 좀 뭉디도 가가지고 주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 사실대로 다 얘기하는 거죠. 출판사 아저씨가 꼬셔가지고 내가 사고 선물 받았다. 내가 100원씩 내겠다. 그러니까 알았다면서 저를 어떻게 합니까? 많이 팼잖아요. 질질 끄집고 어디입니까? 그 앞에 갑니다. 학교 앞에 가가지고 취소하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알았어. 뭐 법정 대리인 또 취소권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법정 대리인 무슨 권자다? 취소권자야.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뭡니까? 제가 몇 번 또 그럽니다. 앞에 출근 나갈 때마다 사인하고 또 가서 두드려 맞고 사인하고 또 두드려 맞고 하다가 5번째 되니까 이제 뭡니까? 아직까지 상처가 안 나왔어요. 에? 그래서 이제 사인하고 딱 가다가 어떻게 돼요? 오늘 또 가서 또 죽겠다 싶어가지고 가서 아저씨 이제 취소할게요. 못하겠습니다. 가다 죽을 것 같아요. 막 이랬어요. 그래서 취소를 했어요. 제한 능력자인 저가 또 뭐하다고? 취소권자다. 무슨 말이죠? 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또 나와서 또 사인하고 또 갔다가 또 이제 뭡니까? 딱 했는데 또 어떻게 연락이 두드려 맞고 또 질질 끌려가 또 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또 취소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출판사 아저씨가 그때 아직 기억납니다. 삼성 출판사 아저씨인데 어머니 앉아 보십시오 해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 뭡니까? 확 넘어가 보죠. 확 넘어가 보여. 뭐 해버렸습니까? 추인해버렸지. 추인. 그럼 다시 취소권 행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집에 가가지고 이제 2차 대전 생기는 거죠.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싸우는 거죠. 니는 이 새끼랑 똑같다면서 그러죠. 무슨 말 하세요?
우리 초등학교 때 보면 민법을 접하기 시작했어요, 벌써.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우리 어머니 법정 대리인 또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제한능력자인 저도 취소할 수가 있고, 어머니가 가서 꼴심에 당해가지고 어머니도 추인해버렸어. 다시 취소권 행사할 수가 없다. 실제로 전화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 왜? 뭐 했으니까? 추인했으니까. 아시겠죠? 아,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그 추인하면 다시는 취소권 행사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자, 이게 이제 포인트다. 이게 다 끝났어요, 이제. 저 사례로서 다 끝났습니다. 맞죠? 저는 모든 걸 내면 다 공개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까지. 아시겠죠? 말맞아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아시겠죠? 말맞아. 등치가 좋아진 거예요. 아시겠죠?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130페이지. 이제 다 정리했어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자, 임의 추인 갑니다. 임의 추인. 추인하면 무슨 추인이다? 임의 추인이고, 추인이란 말이 나오면은 임의 추인 얘기하는 거예요. 법정 추인은 반드시 앞에 법정 추인이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밑에 가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취소하지 않기로 하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겠다는 추인권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되어 있죠? 그거 줄 끊어놓고 쭉 끊으시고 뭐에 포기다 인간펜? 취소권에 포기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추인권자는 대부분 누굽니까? 취소권자죠? 지구선하고 동일하다. 그래서 제4 강착당한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추인의 방법은 묵시적으로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몇 번 했죠, 지금? 묵시적으로 가능하다는 거 줄 것이고, 양갈로 3번 추인의 요건입니다.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됩니다. 이 말은 제한 능력자는 뭐가 되고, 능력자, 차고사의 감박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게 두 번째 줄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지 추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니은번에 별표를 해놓습니다. 니은번. 지금 추인의 요건 130페이지 양갈로 3번에 추인의 요건 하고 있어요. 동그라미 1번에 기억번 세 번째 줄거 줄거 놨죠? 네. 뭐 제한 능력자는 뭐가 되고 능력자 차고사의 감박은 벗어나야 말 수 있다고요. 추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니은번에 별표를 크게 해놓는데 이것도 시험에 4번 나왔어. 법정 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추인할 수가 있다. 이것도 이해 한번 해보자고. 법정 대리인은 부모님 아닙니까? 네. 제한 능력자입니까? 능력자입니까? 능력자. 그러면 얘는 하면 안 되죠. 어머니는 언제나 추인할 수 있다. 알겠죠?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이라도 언제나 말 수 있습니까? 추인할 수 있다. 누구니까? 법정 대리인이니까. 얘는 능력자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추인할 수가 있답니다.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 현관펜 넣으시고 언제든지 추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동그라미 2번 갑니다. 추인할 때는요, 뭐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해야 됩니까? 취소할 수 있는 걸 알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딱 묶어 놓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추인하면은 효과가 확정적으로 뭐가 되어버립니까? 유효가 되고, 두 번째 줄,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 했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나머지 넘어갑니다. 법정 추인 쪽으로 넘어갑니다, 이제는. 이제 법정 추인. 한자 보니까 법으로 정한 추인이죠. 네. 법으로 정한 추인. 자, 그러면 145조 보겠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서 추인할 수 있은 후에 전조의 규정에서 추인할 수 있는 후에라는 얘기는 뭐예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입니다. 그럼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 차고사의 감박은 벗어나야지 추인할 수 있다고요. 법정 대리도, 법정 추인도.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대해서 전조의 규정에 의해서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 보류가 있을 때는 추인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럼 뭐가 없어야 됩니까? 이 보류가 없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들어갑니다. 법정 추인. 자, 우리 판서 노트는 몇 페이지입니까? 30페이지 지금 펴놨죠? 펴놨습니다. 30페이지. 이제 법정 추인 봅니다. 일단 법정 추인의 요건은요. 첫 번째, 취소의 원인이 소멸 후에 전조의 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소멸 후라는 것은 뭐랬습니까?
제한 능력자는 뭐가 되고? 능력자가 되고, 차고, 사기, 강박은 뭐 해야 됩니까?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돼야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를 보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보류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 이거를 알고 하든 모르고 해도 이런 행동을 하면은 추인으로 본다.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법정, 추인, 사유가 나오는 거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면은 추인한 것으로 본다 했잖아. 맞아요? 그래서 법정, 추인, 사유가 뭐가 있는데 전, 이, 경, 담, 취, 강 이렇게입니다. 전이경, 담치강. 옛날에 쇼트랙 선수가 이제 있었는데 전이경이 있습니다. 담양강에 취해서 빠졌다. 자, 전이경, 담치강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전이 뭡니까?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 그 다음에 이행의 청구. 그 다음에 경계계약, 그 다음에 담보 제공.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이렇게 되고요. 강제 집행. 그래서 몇 가지가 있습니까? 6가지죠. 자, 그래서 우리 판서 노트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냐면 하는 경우하고 받는 경우 있죠. 요 취소권자가 전이경, 담치강의 행위를 하면은 뭐로 본다는 얘기입니까? 추인으로 본다는 겁니다. 추인으로 본다. 그러면 전이경, 담치강이라는 건 어떤 거냐?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갑이 갖고 있는데 을이 사기를 했습니다. 사기, 강박을 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이제 넘기기로 했는데,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사기 강박 당했으니까 무슨 권자입니까? 취소권자 아닙니까? 자, 취소권자인데,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요 사기 강박을 매매 계약을 맺은 것을 취소를 하면은 이 부동산 넘겨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잖아. 맞죠? 근데 취소했어요. 그러면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는 행위를 했다고요. 누가? 갑이. 그럼 이런 행동하면 뭡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추인으로 본단 말이야. 내가 취소권 행사하면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전부 또 일부를 이행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계약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행동을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추인으로 보는 제도란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래부터 요거는 이제 누구냐? 상대방입니다. 상대방으로도 받는 경우야. 이겁니다. 사기 강박 당해가지고 매매 계약을 취소를 하면은 이 사람으로부터 돈을 주는 걸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 취소한다. 가져가. 나 안 받는다. 이렇게 되는데 돈을 받는다는 얘기는 전부 또는 일부의 돈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계약? 하겠다는 얘기지. 이해가 됐어요?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그러면 요거는 이해가 됐어, 이건. 이해됐어.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이행의 청구입니다. 자, 어떤 거냐. 내가 사기 강박을 당했는데, 그럼 내가 매매계약 취소하면은 얘한테 가서, 야, 빨리 돈 주가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매매계약 취소되면 이행 청구할 수도 없잖아. 이행 청구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맞나요? 그런데 얘가 얘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돈 두가. 그럼 이거 계약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하겠다는 얘기지. 그럼 이행을 청구한다. 누가요?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한다. 이거는 뭐라고 본다고요? 추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아시죠? 내가 사기 강박 당해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을 하거나 이행 청구, 돈 달라고 청구하거나 이런 행동하면 뭐라고요? 추인으로 본단 말이야. 누가 하는 거는? 취소권자가 하는 거는. 됐어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이겁니다. X야. 어떤 거냐? 사기 강박 당했죠? 그 매매계 취소하려는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상대방 아닙니까?
야, 상대방이 뭐랍니까? 빨리 넘겨라! 이렇게 청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사기강박이니까 빨리 넘기라 하고 있다. 이런 걸 추인으로 보면은 사기강박을 인정한 꼴이 되잖아. 맞나요? 다시. 얘가 이행을 청구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이행 청구한다니까. 사기강박 한 놈이 빨리 돈 두가! 뭐 넘겨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추인으로 보면 돼, 안 돼? 보면은 우리 법에서 사기강박을 인정한 꼴이 되거든. 그래서 상대방이 이행 청구하는 것은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말이에요. 알죠? 취소권자의 상대방으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는 거는 사기강박 한 놈이 빨리 넘기라고 하고 돈 달라고 하든지 이렇게 청구할 거 아닙니까? 이런 행동은 추인을 본다 안 본다? 안 본단 말이에요. 오케이? 네, 됐고. 그 다음에 경계계약은 뭐냐면은 구채무를 없애고 새롭게 계약을 맺는 게 경계계약이거든요. 이건 두 사람 사이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취소권자가 하는 경우, 상대방이 받는 경우도 추인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사기강박을 했어요. 그럼 얘가 이제 뭡니까? 사기강박으로 취소하면은 내가 담보 제공할 필요도 없고 받을 필요도 없는데 하거나 받는다는 얘기는 계약하겠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되고요. 그럼 요거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 내가 사기강박을 당했어요. 매매계약을 취소하면은 강제 집행을 할 필요도 없고 받을 필요도 없는데 하거나 받는다는 얘기는 계약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요거 갑니다. 취소할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자, 이건 뭐냐면은 사기강박을 했는데 이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 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한단 말이야. 이런 행동하면 계약하겠다는 얘기 안 하겠다는 얘기야.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취소권자가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행위라면 취소권 뭐가 된다고? 추인으로 본단 말이야. 근데 상대방이 가는데 이 상대방이 이 목적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사기강박 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이거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했다. 이런 것을 추인으로 보면은 사기강박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설명을 했는데 지났죠? 확 지났죠? 모릅니다. 모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시험의 포인트는 나중에 문제 풀 때도 나오지만 자, 취소권자가 전이경 담치강의 행위를 하면은 뭐다? 무조건 추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경우 안 되는 경우 뭐라고요? 이행의 청구. 그러고 취소할 수 있는 권리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만 안 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저 같으면요, 이거 다 외우기 힘들면 요것만 외웁니다. 이행의 청구라는 단어 딱 나오면 거기에 현갑에 딱 해놓고 얘가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얘는 이제 좀 복잡하니까 냈다가는 출제한 사람들의 대미가 지가 꼬일 수가 있거든.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잘 안 돼요. 내면 요것밖에 안 됩니다. 아시겠죠? 10년 넘게 요것밖에 안 나왔어요. 내면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행의 청구는 상대방으로 이행 청구 받는 거는 추인이다 아니다? 아닌데 취소권자가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하는 거는 추인으로 본다. 됐어요? 나머지는 그냥 버리는 거야. 그리고 전이경 담치강 행위란다. 누가 하는 거는 취소권자가 이런 행동을 하면은 뭐로 본다고? 추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밑으로 갑니다. 131페이지로 갑니다. 법정 추인에 의 있습니까? 의.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관해서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종료한 후라는 것은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 차고사기강박은 벗어나야 되는데 그 후에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전이경 담치강 행위가 있으면은 추인의 의사나 취소의 존재를 알고 있을 필요도 없이 법률의 규정에서 당연히 추인한 것으로 보는 제도가 법정 추인 제도다 말이야. 그래서 법정 추인의 요건에서 법정 추인 사유인데, 자, 현관펜 하시고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 다음 페이지. 별표입니다. 이행의 청구는 누구만 된다 그랬습니까? 취소권자. 그래서 두 번째 줄 끝에 가면은 갈로 되어 있습니다.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현관펜. 이행 청구하는 경우는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경계의 경우는 다 됩니다. 담보 제공도 다 돼요. 미연번은 누구만 된다고? 취소권자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취소권의 상대방이 한 양도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강제 집행은 둘 다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단 말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어디에 별표해 놓습니까? 이행의 청구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지도한 권리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는 누가 안 된다고?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경우는 안 돼.
누구만 된다? 취소권자만 하는 경우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포인트가 어디 둡니까? 거기 두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취소의 원인이 종료해야 되는데,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는 것은 제한 능력자는 뭐가 되고? 능력자. 그리고 추인할 수 있는 후라는 것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입니다. 자, 그리고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 차고사의 건박은 벗어나야 되고. 세 번째, 이 일을 보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네 번째, 알든 모르든 상관이 없다. 인식 여부는 불료다. 여기 돼 있어요. 그럼 법정 추인이 되죠? 그러면 추인의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확정적으로 유효되기 때문에 다시 취소권 행사할 수는 없다. 두 번째 죽으시고 취소권 행사할 수가 없답니다. 됐나요? 그 다음 밑에 가서 취소권의 행사 기간 나옵니다. 146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입니까? 3년. 법률이 한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된다. 그래서 취소권은 3년과 10년이 내야 되는데 넘었으면 이제 취소권 행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옆에 페이지 가서 동그라미 2번에 줄 것이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입니까? 3년. 법률이 한 날로부터 10년 내야 된다는 거. 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얘기고 2번 기간의 법적 성질은 두 번째 줄 제척기간 나옵니까? 제척기간이 뭐냐? 법률이 예정한 기간이에요. 제척기간은 뭐라고? 법률이 예정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밑에 2번에 하살표 놓으시고 제척기간은 법률이 예정한 기간이기 때문에 법원의 무슨 상황입니까? 직권고려사항입니다. 무슨 상황이다? 직권고려사항입니다. 됐어요? 그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법정 추인에 대해서 한번 보고 갈게요. 136페이지 있죠? 136페이지 있습니까? 136페이지에 5번 문제 있어요?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법정 추인이 인정되는 것이 아닌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1번 법정 추인입니까? 전제 조건에 보면은 추인할 수 있는 상태고 이 일을 보류한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1번 취소권자가 2번 취소권자가 전이경 담치강의 행위라면 뭐라고 했습니까? 추인. 맞나요? 136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136페이지 5번 문제. 그래서 취소권자가 채무를 이행한 경우 전부터 일부러 이행했죠? 전부터 일부러 이행했잖아. 그럼 뭐라고? 취소권자가 했기 때문에 추인이죠? 2번 취소권자가 상대방에 담보를 제공했다. 자, 담보 제공했다고? 추인이죠? 담보 제공. 맞아요? 추인. 3번 빼고 4번 갑시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지정한 권리. 취소권자가 타인에 양도하는 거. 취소권자 나왔죠?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죠, 요거. 취소권자가. 그 다음에 5번. 취소권자가 경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됐어요? 자, 7번 보세요. 이 문제는 정말 간단한 문제입니다. 취소권자가 전이경 담치강 행위를 하면은 뭐라고요? 무조건 추인.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나오면서 이행청구 나오면은 X. 답 3번입니다. 전부 다 뭐예요? 나머지 1번, 2번, 4번, 5번은 전부 다 취소권자가 나왔잖아. 전이경 담치강 행위했죠? 그럼 뭐라고? 추인이야. 근데 상대방이 취소권자가 이행을 상대방이라 했잖아.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는 건 추인이 아니다 했잖아. 아시겠죠? 미리 이거 뭡니까? 많이 했던 겁니다. 취소권자가 전이경 담치강 행위를 하면 뭐라고? 추인. 상대방이 나오면은 뭘만 기억하면 된다? 이행의 청구. 그건 추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조건 기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쉽니다.